윤석열이는 보수의 손에 죽는다고 제가. 정통 보수까지도 윤석열 퇴진으로 나오니까 서울 시내 거리는 이제 윤석열 퇴진 깃발로 다 휘날리고 제가 이 정광훈 목사 자유통일당이 윤석열과의 지금 일전을 선언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진보 촛불 쪽에서는 이제 잘 이게 무슨 맥락인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실 제가 어제 소나무당 TV하고 오늘 스픽스 마키아벨리에서 보면 일요일날 배양되지만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 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이 자유통일당이 막 6% 7% 지지율 나와서 자금을 엄청 당겨서 150억을 썼는데 2점대 초반 지지율 나오면서 원내 진출에 실패하고 저희 소나무당하고 비슷하게 이 빌린 돈이 국가가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3% 못 넘었으니까 이 채무로 남아버렸는데 우리 소나무당은 제가 알기로는 5억 정도 갚아야 될 돈이. 근데 정광훈에는 150억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광훈 목사의 이 선거운동 스케줄 보면요 그냥 방송 광고를 휩쓸었어요. 완전히 그냥 방송 광고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한 100억대 풀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아마 기억하겠지만은 사전투표를 했었잖아요. 저희랑 정광훈이랑 같은 회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사전투표 다음날 여론조사가 소나무당이 2.8% 그리고 정광훈애가 6%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전투표를 이미 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는 투표한 사람들의 응답률이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아니잖아. 원래 여론조사는 예측인데 사전투표가 거의 50% 가까이 투표를 한 상태에서의 여론조사는 예측조사가 아니라 투표한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당도 우리가 아마 1.4에서 시작을 했어요. 1.4, 뭐 1.8, 뭐 2.8 이런 식으로 쭉 급상승을 했었고 빅데이터 상으로도 그대로 아마 지금 기록 남아있지만은 정광훈 내보다 우리가 빅데이터는 더 치고 나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광훈 쪽도 빅데이터도 치고 나갔기 때문에 6% 이하는 절대 떨어질 수 없다. 그쪽에서는. 특히 저쪽 정광훈 쪽은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사전투표에 약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정광훈 쪽은 노인들이 주로 본투표를 많이 하니까 죽었다 깨도 6% 이하는 떨어질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겠죠. 그래서 그냥 150억을 그냥 그대로 뿌려버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 5일 뒤 본투표, 사전투표까지 포함한 결과에서 2.1%가 나와버리니 우리 같은 경우는 2.8%에서 0 몇 프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제가 뭐 그 당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어떻게 4년 전에 홍문정 의원 혼자 만든 개인 1인 정당 친박 신당보다 표가 안 나올 수가 있냐. 아무리 그래도 송영길, 손혜원, 변희재 이름 걸고 뛰었는데 심지어 아마 여러분들은 이름도 잘 모를 오근호 씨의 보수운동가입니다. 오근호 씨의 새누리당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소나무당 이 지지율이. 오근호 씨 아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정광훈 쪽 같은 경우는 6% 이상 찍었다고 확신했는데 2.1%가 나와버렸고 채무가 150억이 돼버리니까 이건 장난이 아닌 거죠. 이건 지금.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자유통일당은 전수조사를 막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투표한 당원들에게 전부 다 사실 확인서를 받아냈는데 여러 지역구에서 자유통일당 당원이 투표를 했는데 분명히 한 몇십 명이 투표했는데 0표가 나온 지역구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건 부정선거라는 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유통일당 입장에서는. 소나무당은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은 못하지만 이 섣불리 부정선거는 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정광훈 쪽 움직임을 이제 지켜본 거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보수에 있을 때부터 저는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좀 회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그냥 받아들이고 윤석열부터 끌어내린 다음에 소나무당은 의석 진출에 실패했지만 윤석열 끌어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간다는 입장을 정했는데 정광훈의 쪽은 보수 여당도 박살나버린 상태에서 자기들은 이제 영석에다가 150억 채무를 떠안았으니 이걸 갖고 끊임없이 윤석열 쪽에다가 부정선거 수사를 요청을 했죠. 근데 윤석열이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자유통일당의 이 표와 의석을 윤석열이가 뺏어간 거 아니냐, 야당 쪽 거는 못 건드리니까 이런 의혹까지 번지면서 정광훈 목사한테 윤석열을 들이받자 이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여론이 보수에서 아주 강하게 불어닥쳤고 원래부터 보수는 부정선거 활동하는 사람들 쫙 깔려있잖아요. 민경욱부터 뭐 한교안까지 김경재 전 자유총련총장까지 해서 여기서도 막 이 쫄보 정광훈 윤석열 들이받아라 막 계속 하니까 결국 이걸 이제 어제 오늘 정광훈이 이제 수사도 아니고 요구하는 거 보니까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요구하고 이거를 안 하면은 혁명을 하겠다. 혁명하겠다는 얘기는 정권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다음 정치 지도자를 정권 교체 들어가겠다고 지금 얘기한 거죠. 뭐 총선을 3개월 안에 안 해주면 혁명 일으킨다는데 윤석열의 임기 3년을 채우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는데 부정선거를 갖고 윤석열을 끌어내리려면 이건 뭐 거의 한 또 10년 더 들이받아야 되겠죠?
제가 태블릿 PC 조작 가지고 8년을 들이받았는데 이번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이 증거를 잡으려면 일단 뭐 기소를 당해야 되고 또 증거 신청하고 받고 분석하고 어마어마한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목표가 윤석열 정권 퇴출이면은 이미 보수 진영하고 제가 해놓은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으로 치면 되는 거 아니냐. 현재는 이 장시호 녹취록을 정광훈 목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장시호 녹취록 다 갖고 있고 장시호 핸드폰도 갖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에 아마 그 정유라가 갖고 있다는 태블릿 1PC도 가져갈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 근데 녹취는 녹취로 가더라도 태블릿 PC 포렌식 분석은 저희 미디어치 도움 없이는 그건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미디어치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최순실 태블릿 PC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1PC가 정광훈 목사 손으로 들어가면은 저는 뭐 바로 정광훈 목사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분석해 주겠다. 당신이 분석이 필요한 거지 뭐 딴 게 필요한 거 있지 않냐.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태블릿 PC로 윤석열 한동훈을 목을 쳐서 끝내겠다. 그러니까 보수에서 윤석열을 친다는 얘기는 최상병이나 양평이나 뭐 김건희나 이런 걸로 친다는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윤석열 한동훈 이놈들은 문재인의 졸개들이다. 문재인의 졸개들이 위장해서 보수에 들어와서 보수 인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보수를 괴멸시키고 있다면 이 방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 방식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오창익 인권운동가하고 방송할 때도 그러면 용산부터 강화문까지 전부 다 윤석열 퇴진 집회가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진보 촛불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하면은 정광훈 쪽이 맞불 집회를 해가지고 윤석열을 비호해줬는데 이제 6월부터는 정광훈 내도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 완전 개쓰레기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인간 쓰레기들 빼고는 정통 보수까지도 윤석열 퇴진으로 나오니까 서울 시내 거리는 이제 윤석열 퇴진 깃발로 다 휘날리는 거고 그러면 촛불하고 정광훈이 공동 집회하느냐? 그거는 아닐 거다. 왜? 종목이 달라요. 종목이 정광훈 쪽은 태블릿 조작이가 부정선거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좌파론으로 칠 거기 때문에 촛불에서 얘기하는 최상병 뭐 이화영 이 종목이 달라서 각자 알아서 공격을 해 나가는 건데 어차피 윤석열의 지금 지지는 21%그 꼴통 보수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 떠났잖아요.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다 떠났잖아요. 나머지 21%를 누가 쳐 없애느냐? 정광훈 쪽이 쳐 없애는 거고 저는 거기서 더 빠르게 쳐 없앨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 무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0석이 안 되더라도 호남무당이 약진하면 윤석열 퇴진시키는 건 문제 없다라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이런 상황.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당만 가지고는 192석을 늘릴 방법이 없어요. 108석 다 뭉쳐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밑바닥 정광훈 조직이 뒤엎어버리면 가뿐하게 국힘당 그것도 더군다나 종목이 박근혜를 잡아넣은 태블릿 조작이다. 이거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 터지면 이 윤석열 지지 기반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차상정권으로 무너뜨리든 뭘로 무너뜨리든 그냥 툭 치면 무너져서 윤석열의 시대는 종말을 거한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 제가 보수에서 16년을 뛰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보수 인사들하고 제가 99% 다 관계가 있겠죠. 내가 모르는 보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놈을 저한테 이름 냈는데 내가 그 놈을 모른다 그러면 그 놈은 보수가 아닌 겁니다. 최소한 보수 활동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수 인사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광훈뿐 아니라 지금 보수 인사들이 어차피 이거는 이 부정선거와 관계없이 이 윤석열의 이놈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줘야 되냐는 회의를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창중 TV에 나온 한민호 전 문광부 국장 방송을 보세요. 어제 올라왔는데 무조건 윤석열을 빨리 쓰러뜨리면 쓰러뜨릴수록 보수가 재기가 빨라진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윤석열은 곧 보수가 돼서 저런 파렴치한 놈의 이미지를 보수가 다 뒤집어 쓴다. 좌파보다 먼저 윤석열 치자하고 지금 한민호 주장을 세게 깃발 들고 나갔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한민호 국장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 보수 지식인들 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저랑 원래 가까웠던 사람들이고 언론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 정치사회운동은 제가 정광훈과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 조갑제 정규제 라인들 빼고는 제가 보수하고는 주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제일 이 증오하는 놈들은 정규제하고 조갑제 같은 인간들인데 그 놈들은 아마 절대 이 태블릿으로 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이 조갑제 정규제는 원래 이 보수의 기득권자들이니까 이게 엎어지는 게 싫어서 지금 계속 정규제 조갑제는 이준석을 띄고 있는데 이준석이는 사실은 탄핵의 주범이거든요. 그러니까 태블릿 조작으로 엎어져 버리면 이준석이까지 같이 날아가는 판이니까 이 정규제 조갑제 요놈들 빼놓고는 아마 정통 보수 싹 다 태블릿으로 윤석열을 칠 거고 윤석열 집권 이후에 보수 완장 차고 들어온 놈들 보수 운동을 한 적도 없는데 윤석열 권력만 보고 들어온 놈들 성창경이니 뭐 이런 놈들 있잖아. 그리고 저 서정욱이니 이런 인간들은 이제 아마 끝까지 윤석열 만세 부르다가 초죽음 당할 거고 어찌 보면은 다시 정상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수에서 운동을 할 때 조직적으로는 정광훈이고 언론적으로는 제가 한민원이 뭐 조우석이니 뭐 정재욱 등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제일 먼저 깨닫고 윤석열을 치러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사람들보다 1년 6개월 먼저 들어와 있는 거고, 예상대로 보수가 이제 일정 정도 다시 궤도를 잡아서 이재명과 조국이 넘지 못하는 그 벽을 허물어서 게임 끝낸다. 근데 이 보수는 워낙에 이 권력 해바라기 DNA가 강해서, 그러니까 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려면은 반드시 이 차기 주자를 앞세우고 가려고 그럴 겁니다. 이게 진보 촛불보다 훨씬 강해요. 이 권력에 줄 서는 그 기질이. 그러니까 정광훈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차기 대통령 주자를.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자기하고 좀 가까운 그냥 원희동이나 뭐 나경원이나 뭐 이런 정도 인간들 아닐까 그러는데, 그 보수 이 국민들은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제 말을 믿고 따르는 게 가장 안전할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은 이미 저는 2년 전부터 예견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는 보수의 손에 죽는다고 제가. 근데 윤석열이는 결국 태블릿으로 이 박근혜 수사 조작 날짜로 죽는데, 이준석 정도까지도 날아가는데 탄핵을 찬성한 나경원하고 원희룡이가 탄핵 조작 날짜 수사로 목이 날아가는 윤석열 한동훈 다음에 보수 주자로 나선다?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지금 전광훈 수준에서 보는 거지, 이 태블릿 조작 혁명이라는 것은 그건 사법부하고 뭐 언론 재벌 다 죽는 판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 터네이도가 돌아가는데, 사기 탄핵 조작 날조에 빌붙었던 나경원, 원희룡, 오세훈이가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이거는 그 뒤는 끝까지 이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 날조 수사를 밝히려고 뛰었던 그 세력이 보수의 리더가 되고 정광훈이든 한민호든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아마 산산조각 나버릴 거고요. 저는 기회주의자 놈들은.